네, 반갑습니다. 부산부동산 스타디입니다. 11월 27일 1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기대하던 2025년 부동산 시장은 없다. 그런 거 없어요. 상고하죠. 내년에 상고하조가 없을 예정. 자, 지금 부동산발 한파가 시작되었다. 부산은 2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느낀 분도 계시지만 지금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은 대출 옥죄기가 시작되면서 한파가 시작되었다고 느낄 거예요. 요 한파는 내년까지 쭉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자 요 영상 제목이요. 미분양 무덤 대구 줄줄이 완판. 요런 내용이었는데요. 대구가 완판이라고 이 사기꾼이가 한주먹님 정확한 진단 맞습니다. 사기꾼이나 저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환율 1,400원인데 금리를 내린다니요. 지금 환율이 금리를 혹여라도 내린다면 안 내릴 것이나 어제 금리에 대한 얘기는 했으니까요. 오늘 지나칠게요. 오늘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요. 아무튼 환율이 금리를 떨어뜨리면 환율이 튀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완판 구라 맞고요. 완판된 사례도 있긴 합니다. 근데 줄줄이 완판은 아니거든요. 자, 실제 미분양은 실제로 두세 배 정도 두세 배 정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한 2배 정도 되는 게 맞아요. 부산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중공의 미분양 물량이 뭐 한 1,500개 정도면 한 1,000개 정도는 누락되어 있는 것 같고 두세 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 뉴스 MBC 뉴스 제가 인용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요건 대전 지역 뉴스 발이었고요. 부산은 그 정도까지 구라는 아니더라. 그 내용도 제가 앞전에 다뤄드린 적이 있었고요. 자, 중요한 내용 들어갑니다. 주담대 연장하려면 일부 상한해라.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요? 은행은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공시 가격이 떨어졌는데 돈 더 갚아라.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공시 가격이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연장은 무난할 거예요. 이렇게 안내를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라고 하니까 대책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와, 4억 원의 주담대를 받았답니다. 3년 전에. 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거든요. 3년 전이면 2021년 아직까지 금리가 대출 금리가 채 3%가 되지 않은 그 무렵에 돈을 빌렸는데 지금 대출 금리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4% 이금융권이죠. 이금융권 대출 금리 아마 5% 정도 될 겁니다. 거의 한 2배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DSR을 이해하신다면 원리금 상환액이 높아진다. 그러면 내가 DSR 한도 60%에 맞춰서 대출을 받았는데 저절로 원리금 비율이 상환해야 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저절로 DSR 70%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60%로 맞추라고 은행이 당연히 요구하겠죠. 이거 예견된 일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제 시청자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거 굉장히 많이 언급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무직입니다. 제가 이런 일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죠. 나이 50대, 60대 되는데 주담대 20년, 30년 받아서 대책 있느냐? 나라 경제 성장률이 2%에서 4%대를 구가하던 시절과 지금 0에서 2% 시절로 넘어가는 이 시기로 바꾸면 이론상으로는 집값이 반토막 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지는 않겠죠. 모든 자산이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 과거 같은 그런 부동산 엄청난 상승은 없을 것이다. 이 4억 원의 레버리지를 땡겨서 재미 봤으면 노후 대비도 되고 일석이조였겠지만 지금 엄청난 위기에 빠졌다. 무직 60대 7,500만 원 상환하라. 무슨 수로? 대책 없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대책 없습니다. 누군가는 갑자기라고 느끼겠지만 갑자기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더라. 제가 이 차트, 금리 변동 차트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었죠. 21년도에 대출을 받았다고 한들 그때 당시 금리 2% 중후반이었습니다. 2% 중후반. 그거 5%로 갑자기 껑충 뜁니다. 2% 중반에서 2배 올랐죠. 자, 금리만 레벨업 되는 게 아니었어요. 원금 100만원, 이자 100만원 갚다가 원금 100만원, 이자 100만원 더 갚으라 그러면 이것도 펄짝 뛸 일이죠. 이 펄짝 뛰는데 2번 펄짝 뜁니다. DSR 때문에 원리금 상환 비율, 원금과 이자의 상환 비율이 상환 금액이 이 분자의 수치가 이렇게 높아져 버리죠. 그러면 DSR 원래는 50이었는데 DSR이 60으로 저절로 바뀌어버린다. 내 소득은 변동이 없는 상태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시 DSR 50%에 맞는 대출액만 산정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일부 갚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단순히 공시가격의 문제가 아니죠. DSR, 지금 대출은 DSR입니다. DSR. 또 이해 되시죠? 금리만 레벨업 되는 게 아니고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그것이 그토록 많이 말씀드리던 이 DSR이다. 자, 내년 초에도 대출 한파는 계속된다고 합니다. 가계대출 막 쏠림이 발생하면서 갑자기 돈이 몰리면서 일부 지역들이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 내년에는 보기 힘들 것이다. 왜? 대출 쏠림을 막기 위해서 월별 혹은 분기별로 대출 한도를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러면 갑자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대출 많이 내서 갑자기 집값을 띄운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기 힘들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상고하죠. 될 거다. 어차피 또 돈 내년 되면 돈 풀릴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출 절벽 풀릴 거다. 누가 이야기했나요? 누가? 부동산 펌프질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금융당국이 월별 관리에 나서면서 대출 옥죄기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기대하던 2025년의 상고하저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 근데 더 큰 문제는요. 대출 페널티. 올해 대출 목표치 초과에 있는 곳들 내년에 은행 평균 DSR을 축소합니다. 올해 만약에 40만큼 DSR 40 기준으로 은행에서 평균 총부채 요거 40 기준에 맞춰서 대출을 내줬다고 해야 되는데 올해 초과 대출이 발생했죠. 24년도에 초과 대출 발생했죠. 그러니까 야, 이 올해 대출 많이 내줬으니까 내년에는 대출 총액수를 줄여. 25년도가 그겁니다. 그것이 대출 페널티거든요. 그래서 올해 평균적으로 요 정도의 대출을 내줬다면 내년에는 요 층위가 조금 24년도보다 낮아질 수 있다. 24년도보다 대출이 상황이 더 안 좋을 수 있다. 게다가 요 두 가지 짚어드렸던 거 요것도 갑자기 나온 거 아니죠? 제가 그전부터 6월 달에 올해 대출 많이 나간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은행들이 이 6월 달에 이미 올해의 한도치를 벌써 초과해서 대출을 내줬다라는 뉴스가 나올 때부터 계속해서 추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갑자기라고 느낄 것이고 미리 준비된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25년 단순히 상고하저를 믿고 기다렸던 사람 아니면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금융환경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만 안고 있었던 사람, 대책 없이 무대책하게 기다렸던 사람들, 힘든 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또 기회의 시간이 올 수도 있고 늘 기회와 위기는 동시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안 되면 어쩔, 하반기 되면 풀리겠지 라는 이야기가 또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하반기 뭐라고? 25년 7월달 스트레스 DSR 3단계. 일단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상태로 DSR 계산됩니다.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는 말이 아니고 높은 금리를 가정했을 때의 대출 한도가 산정되는 거죠. 물론 중저가의 적당한 소득의 중위소득 정도의 가구에서 부산에 중위 가격 정도의 아파트 아까 평균 매매 가격 한 4.2억 정도 되는 거 이런 거 구매하는 데는 사실 큰 제한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은 고가의 아파트들은 분명히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비싼 아파트가 잘 못 나가는데 중저가의 아파트만 잘 나가는 현상, 그런 현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항상 비싼 아파트가 먼저 치고 나가고 나머지가 따라가는 그런 형국의 모습이었죠. 올해는 그런 모습마저도 없었고요. 25년도는 상반기 대출 환경 쉽지 않다고 뉴스에서 다 정리돼서 나왔죠. 저도 수도 없이 많이 정리해서 말씀드렸죠. 하반기 되면 괜찮아질 거야? 아니에요. 또 그러면 26년 입주 물량이 적을 거야 라는 이야기 나올 거예요. 부산의 매도 물량 몇 개요? 6만 개요. 내년에 시장 환경이 더 안 좋아지면 이것은 늘어나서 6만 5천 개가 될지 7만 개가 될지. 새 아파트 안 지어도 아파트 천지더라. 그러면 이것만 맞냐? 아니거든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당근 마켓에 올라오는 아파트 매물이라든지 경매로 넘어가는 아파트 매물이라든지 공매로 넘어가는 아파트 매물이라든지 아파트 천지더라. 자, 부산 뉴스 나오면요. 부산 뉴스도 전 다 챙겨봅니다. 부산 아파트 시장
침체 암울하다, 수요 진작이 필요하다라는 이건 뭐 내놔라, 정책 뭐 내놔라 이런 이야기. 많이 떨어졌다 우리. 제가요 많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면요 호가는 아직까지 짱짱하던데 이렇게 비아냥대는 댓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정책 내놓으라고 할 때는 많이 떨어진 아파트만 끌고 나옵니다. 사실 많이 떨어졌다고 느낄 거예요. 근데 대구, 부산 지역이 아닌 다른 사람 지역이 그 지역 세종시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부산 닌 떨어진 것도 아니다. 우리 세종시 봤나? 대구 사람이 느끼기에는 부산 126주 하락 뭐 많이 떨어졌다고 대구 한 봐봐라. 니는 많이 떨어졌다는 소리도 못할 정도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많이 떨어졌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들 조금만 시야를 확장해서 살펴보면 더 많이 떨어진 지역들이 많이 있더라. 부산 아파트 매도 물량 3만 개, 5만 8천 개. 근데 근래 들어서는 자 오늘자 기준으로 6만 개 넘어가거든요. 제가 21년 대비 매물이 층위가 계속 높아지면서 매물이 2배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뉴스에 나온 것보다 매물은 조금 더 많아 보이고요. 자 건당 거래대금, 서울의 건당 거래대금 제가 요거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것들 자 12억 정도 수준. 부산 높았을 때 4억 4천. 뭐 12.4억과 4.4억의 차이는 한 8억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근데 요 자료는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서울은 13억 8천, 부산은 평균 4억 2천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요 격차가 야 9억 6천이나 난다.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난다. 부산 우리 더 가야 된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그 격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비춰질 수 있다. 126주 연속 하락? 근데 그렇게 하락은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습니다. 부산 10월 아파트 거래량, 그나마 올해 10월 거래량, 평균 내면 사실 별거 아니지만 10월의 거래량을 놓고 보면 자 대출 환경도 최악이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데 부산은 거래량 살아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겠지만 지난 10년간의 평균을 살펴봤을 때는 10월의 거래량이 5,000건 정도 수준이었는데 2,540건 반토막 수준밖에 안 돼요. 좋다 이야기하지만 그 반토막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저는 요 7년간의 평균 수치를 보여드리는데요. 이 평균 수치를 보더라도 3,000건 이상입니다. 지난 7년간을 놓고 보더라도 좋지 않고 10년간으로 확장해 놓고 보면 더욱더 좋지 않게 느껴지는 10월인 것 같습니다. 앞에 중요한 내용 오늘 말씀 많이 드린다고 너무 길어졌는데요. 뒷부분은 간략하게 줄일게요. 요거는 많이 좀 강조해야 되겠다. 쿠팡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혹시 물건을 구매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면 요 링크 들어가시면은 그냥 쿠팡 알리 익스프레스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필요한 물건 더 사시면 되고요. 링크로 들어간다고 하시더라도 뭐 가격이 더 플러스, 소비자에게 더 플러스 되는 건 없습니다. 찝찝하시면은 그냥 쿠팡이나 요 알리익스프레스 들어가셔서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아 놓으셨다가 나중에 요 링크를 타고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결제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매도 물량 6만 개 앞서서 보여드렸고요. 전세 물량 하락이 이제 조금 멈춰지는 느낌. 그나마 부산에서 조금 시장에서 긍정적인 모습은 요 그나마 좀 내려가는 것. 다른 지역들은 매물이 늘어나면서 월세 전세 물량이 같이 막 치솟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은 임대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은 많다. 자, 10월의 거래량은 좀 2,600건 수준을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11월의 거래량은 다시 2,100건 정도 수준. 많으면 2,100건. 분위기 싸하네? 내년도 안 좋아진다고 하네? 이런 소문이 점점 사람들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은 지금 내년에 좋아질 거니까 사야지 했던 사람들이 다시 지갑을 닫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쌍봉, 삼봉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 제가 많이 드렸는데 자,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들은 이렇습니다. 고가의 아파트 거래 지금 절반 정도 거래가 되었거든요. 뭐 많으면 400건까지도 나올 것 같은데 고가 아파트 거래 많이 줄어들구나. 내년 가을이 되면은 스트레스 디에서 3단계 도입되면서 고가의 아파트 거래는 조금 더 위축될 수 있겠다. 실거래 가격 오늘 마지막 부분에 짚어볼게요. 자, 평균 전세 가격 오르다가 떨어지고 있죠. 지금 떨어진 지 3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주간 실거래 지수상 보면은 지도표 있죠. 지도표 보면 계속 플러스로 요때 이후로 계속 플러스지만 플러스 아닌 것 같다.
자, 눈으로 따라오고 계시죠? 마지막 실거래 가격 짚어보고 마칠게요. 자, 오늘 제일 비싼 아파트 47평, 새 아파트 47평 11억 6천. 자, 그 외에 국평 해운대 자이 10억 5천. 동부올림픽타운 9억 2천. 9억, 8억 8천. 신축 아파트들 조금 여기 거래되지만, 동네라면 아이파크 거래 꾸준하네요. 꾸준한 거 아닙니다. 4,000세대 아파트 2년차 도래하면서, 자, 본격적인 손바뀜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 시원한 손바뀜 일어나지 않고, 가격 폭등도 아니죠. 와, 이거 분양권이던 시절에 프리미엄이 5억, 6억 하던 아파트 아니었습니까? 네이버 호가 이런 것들 보면 막 12억, 13억 이런 것들 수두룩했지만, 막상 현실이 닥쳐서 보니까, 요 수준입니다. 1제곱미터당 1,000만원 정도 수준에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싼 아파트만 계속 봐서 조금 선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요거를 보시면, 센텀 리시빌 한번 보시면은, 한 개 오르면, 와, 간다. 간다. 한 개 조정받으면 입국 다물고 있다가, 또 한 개 오르면, 와, 간다. 한 개 떨어지면 또 입국 다물고 있다가, 한 개 오르면, 와, 간다. 한 개 떨어지면 또 입국 다물고. 그래서 무진장 많이 오르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 상승폭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 그나마 이 가격이 선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집값의 절반 이상을, 자, 자금을 어디서 융통해서 했다면 이 가격이 유지된다는 것이 사실 손실입니다. 한 10년 정도 보유했을 때 가격이 40% 정도 올라줘야지 집값의 절반을 대출낸 사람은 본전이다.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격이 폭락했던 시절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인기 있는 아파트는 그렇게 돌아오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때는 어마무시한 처분 조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막 던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잔혹한 처분 조건이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누군가는 급하게 던지는 매물들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25년 금융 환경이 호락호락하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자에게는 또 기회의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실거래 가격은 이 정도까지. 중저가만 내려와도 가격이 뭐 전저점 깨고 내려오는 것들도 사실 많이 있고요. 현상 유지하기에 급급한 것들도 더 많고, 자, 이렇게 전저점을 깨고 내려옵니다. 하락률 30% 이상 되는 것들 여전히 많이 눈에 띄는 상태다. 여기까지 보여드리면서 오늘 내용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나가시는 길에 아시죠? 댓글 링크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